네, 일단은 Q&A를 진행한 다음에 GitHub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명령어를 짤막하게 알려드리고 엑스코드의 간단한 기능인 어플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를 알려드릴 거고, 저희가 저번 주에 만들었던 그 레이아웃에 이제 기능을 코드를 넣는 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튼이나 이제 라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코드에다가 넣을 때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넣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그 중에 타입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모르는 채로 위크를 사용했지만 스트롱이 어떤 점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트롱과 위크의 차이점은 강한 참조와 약한 참조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어떤 차이냐? 객체를 메모리에 저장해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롱은 어떤 개념이냐? 저희가 끌고 온 그 객체 자체를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넣겠다라는 뜻이고요. 윅은 그냥 그 객체의 주소값만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약간 포인터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저희는 메모리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주소만 필요한 느낌이기 때문에 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시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번 주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옵션인 애니, 라이트, 다크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드인지 궁금해셔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다크 모드라는 게 iOS 13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에 사용되는 색상들은 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iOS 13 이상부터는 N이나 라이트나 똑같은 색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만 이제 라이트 모드일 때를 한 번 더 설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이라 많이 안 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N이나 다크 이 모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버튼을 이제 끌어온 다음에 버튼.layer.corner radius는 8 이런 이제 코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을 때 이제 버튼에 코너가 보이는 거를 보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 방법이 제일 무난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이제 코드 같은 것들을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지식 같은 사이트인데, 이제 how to라는 이제 이런 말로 거의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라운드 버튼을 어떻게 스토리보드에 넣냐 라고 질문 주셨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은 요거고, 그 아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요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요거를 통해 요 스토리보드의 이제 특성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생기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파일에 New에 파일을 들어가신 다음에 요 코코아 터치라는 클래스를 넥스트로 해주시고, 다음에 서클래스 오브를 UI 버튼이라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그 버튼에 대한 코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위에 클래스명은 뭐 알아서 만드셔 주시면 되는데 라운드 버튼이라고 저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넥스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런 상태인 것만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에 있었던 코드를 복부수 해가지고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시고, 이 상태에서 메인 스토리보드에 가시고 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요 네 번째 속성이 아닌 이제 왼쪽 거를 누르신 다음에 요 클래스라는 게 보입니다. 요 클래스가 지금 UI 버튼이라고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저희가 방금 만든 라운드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속성을 가시면 요 위에 안 보였던 세 가지 옵션이 뜨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옵션이 뜬 상태에서 코너 레디어스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제 GitHub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명령어를 저번 주에 이제 맨 마지막 아래줄에 있는 git풀이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cd라는 폴더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시고, 뭐였더라? 스터디. 네.
그러니까 cd, study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git pull입니다. 네, 이 말은 지금 이미 최신 버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시면 만약에 풀 에러시 이게 안 가져와지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파일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폴더 안의 내용을 다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git pull 다시 하시면은 다시가 아니라 처음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cd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git pull 잠시만요. cd study git pull 이러면은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에 폴더 자체를 지우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GitHub 사이트에 일단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레퍼지토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프로젝트 스터디, iOGroups 스터디라고 눌렀고 여기에 코드 이거 다운로드를 보시면은 요 URL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실행시키신 다음에 git 클론 요거를 해주시면은 폴더가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러면은 git풀이 된 원리랑 똑같은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폴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잘 안 됐지만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주차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 이제 새로 알려드릴 기능은 어플 이미지. 어플 이미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은 스터디 타이머 요거를 이제 실행 시켰을 때 네, 깜짝 놀랐네요. 안 나온 줄 알고. 요거를 실행시켰을 때 요런 아예 그 이미지가 없는 어플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만든 어플처럼 이미지를 어떻게 넣느냐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단은 1024 곱하기 1024 픽셀의 이미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에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플 이미지를 만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사이트가 뜹니다. 이게 이제 어플 이모티콘보다는 어플 아이콘 같은 거를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여기서 저는 타이머를 검색했고 그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뜹니다. 여기서 그 중요하신 점은 저희는 무료로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for commercial use라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free를 누르신 다음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아마 요 이미지를 선택했고 여기 아마 512가 최대일 겁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런 png 파일이 생성이 되시고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크기 조절을 통해 1024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커맨드 S를 누르셔서 저장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1024의 픽셀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똑같은 이미지니까 요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1024 픽셀의 이미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클릭 오버 드래그 이미지 파일이라고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가 아이폰, 아이패드, 그 다음에 또
네, 맥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 지원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워치는 제거해 주시고 맥까지. 안드로이드는 저희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네레이터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zip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zip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러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를 이거 자체를 일단은 커맨드 C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 파일이 저는 여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같이 보이는 화면으로 그 데스크탑을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은 후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폴더를 띄운 채 X코드에서는 Sset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맨 처음에 별다른 설정 안 하셨으면은 앱 아이콘이라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우클릭 앱 아이콘스 뉴 iOS 앱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뉴 iOS 앱 아이콘이라 해서 이렇게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요거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까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옵션을 다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각 크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드래그해서 넣는다. 이건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집으로 빠르게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이폰용으로만 하겠습니다. 1024. 네, 이러시고 시뮬레이터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은 네, 아이콘이 생성되신 모습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기능을 구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컴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제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면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일단은 다 닫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요 창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으로는 이거는 제가 남기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첫째로 변수는 바, 둘째로 상수는 넷입니다. 이거를 그냥 메인보드에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만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놓고 이것도 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것은 요, 요, 요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물론 이제 빠공률이라는 몇 퍼센트가 있지만 요거는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요 세 가지가 돌아가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타이머 시간을 저는 기존에 얼마를 설정해놨지? 네, 50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남은 시간이 처음에 저는 8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시간은 당연히 0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시간을 변수 발 int second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게 int형이다 라고 명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지 적어 놓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머 시간은 제가 초기 값을 50분으로 설정한다 했으니까 50분 곱하기 60초니까 3000초입니다.
저는 초 기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3000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 남은 시간. 이것도 var int all times int형이고 8시간이면은 8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는 28800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누적 시간. 똑같이 var int sum, 그냥 sum이라 하겠습니다. int 0이고 0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증가를 해야 하고 얘도 증가를 해야 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1초마다 돌아가게끔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머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일단은 눌렀을 때라는 반응은 여기서 얻으실 수 있고 관련된 기능은 구글링을 통하셔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를 커맨드 C를 하고 요 아래쪽에 넣어두겠습니다. 여기서 real-time, 타임 트리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각각 어떤 것을 뜻하냐? 일단은 붙여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 트리거는 타이머 작동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왜 true, false라는 값이 필요하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실행을 시켰을 때 false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번만 실행이 돼야 한다. 만약에 이제 수도 없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1초마다가 아니라 1초에서 뭐 0.5초에서 0.25초에서 0.125초 이렇게 점점 증가하면서 계속 실행되는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되기 위해서는 true, false라는 것을 이제 판별하기 위한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불형이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real-time은 타이머. 이거는 타이머 뭐라 해야지? 타이머 작동을 위한 기본 작업? 아무튼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뭐가 일어났을까요? 아, 네. 업데이트 카운터라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셀렉터 업데이트 카운터라는 게 없다. 아, 이거를 일단은 제가 넣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 에러가 지금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변수가 안 맞기 때문에 에러 나는 겁니다.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은 타이머 작동 메소드 그리고 실행 시 업데이트 카운터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1초마다입니다. 1초마다 업데이트 카운터가 실행이 됩니다. 요 1이라는 게 1초마다 실행하겠다는 거고 요 1초마다 요거를 실행하겠다라는 메소드입니다. 1초마다 요거를 실행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1초마다 돌아가는 메소드는 요 업데이트 카운터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업데이트 카운터 안에다가 1초마다 증감을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초는 1초를 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의한 타이머는 int seconds입니다. int seconds를 1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누적 썸은 아니지 올타임스지 올타임스를 빼주시고 아, 네 썸은 썸으로 증가해 주셔야 돼요. 누적 시간은 누적 시간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타이머 동작이 실행이 될 겁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지금 기능은 구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요 각각 각에서 돌아가는 변수를 설정을 해줬고, 아, 네. 요거를 사용 안 했네요.
이거를 버튼 클릭했을때라는 거를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타이머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타이머 작동한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타임 트리거가 true이면은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true이면은 체크 타임 트리거를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false를 하겠습니다. 요래야 이제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초마다 실행이 되면서 단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다운이 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된지 궁금하다. 그러면 프린트라는 이제 메소드를 통해 로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세컨스는 플러스 이제 변수 값을 프린트를 하려면은 스트링으로 타입을 변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스트링 int seconds 이렇게 변환해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거고, 저는 나머지 두 가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sum 그리고 int sum, 그 다음에 all times int all times, 이러면은 1초마다 실행이 되는 모습을 로그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타이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게 뭐냐? 네, 아무튼 그냥 일단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 설정, 버튼 클릭 시 1초마다 돌아가는 메소드 설정, 프린트를 통해 작동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내부에서 돌아가는 변수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어플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아울렛을 가져왔던 거고, 요 아울렛을 내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업데이트 카운터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TTA 어플을 만들면서 이제 주구장창 쭉쭉 적다 보니까 너무 혼잡해져가지고, 이제 이번에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부터는 좀 정리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변수명을, 메소드명을 펑션 show update show 라고 하겠습니다. 뭐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요 메소드를 저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 업데이트 카운터가 1초마다 실행될 때 요거에서 기능이 구현이 되고, 보여주는 것은 요 메소드 내에서 실행시키겠다는 겁니다. 기능 따로, 보이는 것 따로로 제가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타이머, 라벨.타이머, 타이머를 먼저 맞춰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스트링으로 변환해 주셔야 하고, int seconds. 네, 이러면은 요게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올타임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올타임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sum, 라벨 sometimes. 네,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시겠죠? 네, 여기까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작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동작 확인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냐? 스탑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보면서 해야겠다. 아, realtime.invalidate.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요게 지금 작동되는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false로 맞춰주시면은 작동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realtime.invalidate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종료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다들 느끼실 텐데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구글링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능을 가져와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스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타트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코드가 스탑을 했다가 다시 스타트를 하면은 왜 카운트가 안 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게 first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true여야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true에서 어딘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true라는 거를 넣어주셔야 다시 동작이 됩니다. 작동되다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작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 간격이. 네,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실행과 정지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게 뭐냐? 이것도 왜 이렇게 뜨지? 자, 4. 그러면은 초를 저희가 아는 뭐 시간, 분, 초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를 작업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마 네, 여기다 넣어놨네요. 요거는 일단 제가 만들었던 거니까 복붙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설명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펑션 print time 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고 템프가 뭐냐? 제가 가져올 요 세 가지 숫자입니다. int seconds, int sum, int all times. 그거를 템프라는 이름으로 요 메소드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템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고 이거의 형태는 int형이다. 그리고 요 메소드 자체가 스트링으로 반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printtime이라는 이름의 메소드이고 템프라는 이름으로 메소드 내에서 사용하겠다. 이름으로 값을 가져와 메소드에 사용하겠다. 근데 가져오는 자료형이 int형이다 라는 뜻이고 그거를 메소드 반환 형태는 스트링이 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뭘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세컨스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썸이 들어왔습니다. 뭐 타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형식을 보여주려면은 그 초를 6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부터 59까지 될 거고 60으로 나눈 목이 분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60 곱하기 60인 3600으로 나눈 몫이 시간으로 뜰 겁니다. 뭔 말이냐? 초를 60으로 나눈 나머지가 초가 될 거고 초를 60으로 나눈 몫이 분이 될 거고 초를 아니지 60 곱하기 60으로 나눈 몫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저는 여기서 사용할 스트링을 세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let 일단은 sequence는 템프를 6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를 int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시간은 int형이고 템프 나누기 60
그리고 let 시간이 아니지 분이지. 시간은 역시 인트형이고 템프 나누기 3600.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분이 이렇게 되면은 60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61분, 62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앞에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62, 63 이렇게 60이 넘어가면은 요 앞에 시간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요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일단은 시간을 먼저 만든 다음에 초와 시간을 만든 다음에 분은 시간만큼 빠진 값을 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만 분이 60일 이상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은 분 마이너스 시간 곱하기 60인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0이면은 뭐 0 곱하기 60이니까 0이 빠지고 그럼 분으로 남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1, 2이면은 그럼 60 곱하면은 120, 120분이 빠지게 되면은 다시 이게 60 미만으로 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을 맨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분은 여기서 h 값이 인트형이기 때문에 곱하기 6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으로 반환을 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묶은. 그래서 let return string은 string 시간 h 플러스 땡땡 플러스 string 분인 m 플러스 string cs 초. 이게 잘못됐구나. 두 번이나 잘못했네. string 왜 이식이 안 되지? 일단은 요 사이에 땡땡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네요. 안 되네. 아하. 이렇게 리턴 스트링을 만들겠습니다. 리턴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리턴 스트링이라고 반환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메소드는 끝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메소드가 타이머 숫자를 표시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돌아가는 방식은 숫자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인자를 받아서 이 메소드를 통해 스트링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요거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냐? 저희가 방금 만든 프린트 타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요 인자 템프 값에 저희가 만든 int sequence를 넣게 주면은 여기 알아서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 올타임스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int sum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스탑을 하면 스탑이 되고 다시 스타트를 하면은 스타트가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참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힘드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차 과제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지웠던 여기에 프린트 타이머 시간 인트 세컨스 플러스 스트링 인트 세컨스 그리고 타이머 시간이 아닌 누적 시간 누적 시간은 인트 썸 그리고 남은 시간 총 남은 시간은 인트 올 타임스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쭉 올리시면은 요 창이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요 이제 왼쪽 오른쪽이란 게 있는데 오른쪽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요 오른쪽을 이렇게 화면 가운데로 넣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같이 화면에 보인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일단 10초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과 요 로고 출력창이 같이 보이게끔 스크린샷을 떠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 과제는 이렇게 제가 캡처를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캡처를 떠서 저한테 보내시는 게 이번 주차의 과제물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